자, 오늘은 이 월요일을 위한 영상, 현재는 빠질 만큼 빠진 상태라고 우리는 가정을 하고, 다음 주, 이제는 진짜로 우리가 이 상승에 베팅을 해야 되는 이유, 모르면 손해볼 수밖에 없는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자, 금요일장 우리 현대오토에버 아쉽게도 하락을 좀 맞이하는데요. 다시 이렇게 65만 2천원 선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지금 현대차가 갖고 있는 뉴스, 그리고 이 그룹주로서 갖고 있는 이 모멘텀은 좀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는 이게 끝났다라고 지금 절대로 단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절대로 아닌 거죠. 왜? 여전히 5일선 위에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이 국장의 특성상 이 고점에서 나오는 차익 실현 매물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당연히 어제 미장을 보고 오늘의 국장을 보면 당연히 꾸리꾸리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또 많은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영상 주제는 바로 이 부분이 좀 될 텐데요. 지금의 분위기, 특히 우리 국장 같은 경우에는 유독 공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단기 충격에 불과한 이유,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되는 이유, 이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자, 일단 지금의 주가가 이 5일선 위에서 완벽한 정배열인 상태잖아요. 이번 주는 계속해서 이 5일선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 주도 역시나 이 변동성이 동반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5일선에서만큼은 우리의 완벽한 매수 구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왜 우리 국장만이 유독 강하게 빠지고 있는 건지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데요. 오늘 아침 이 블룸버그에서 우리 국장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짚었었죠. 자, 일단 첫 번째는 지금의 국장은 고위 간부들의 놀이터다 콕 집어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정확히 이틀 전이었죠. 청와대 정책실장이 미친 발언, 기업이 돈을 벌면 주주들을 포함해 이 국민들에게도 배당금으로 좀 나눠주자. 정말 미친 소리였습니다. 이게 가장 컸던 부분이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국장을 보면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절대로 빼놓고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노조 파업 리스크가 코스피가 이 10,000포인트를 가는 데 있어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코스피 8,000포인트를 찍고 외국인들은 순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랬던 와중에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또 공포스러운 부분이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략을 해야 되는 이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목요일, 이 금요일, 이 이틀만큼은 매수로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이제 우리의 세 가지 리스크는 이번 주로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보시면 특히 이번 주 미국의 고용지표죠. CPI, PPI 모두 다 좋게 나왔었고요.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중 정상회담, 이 대만이라는 예민한 사안이 남아있긴 하지만 양국은 어쨌든 인공지능을 필두로 경제협력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합의점을 찾아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M7들의 호실적, 우리는 인공지능의 대장,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만을 앞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 전까지 이 기대감이 분명히 받쳐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의 국장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거죠. 떨어질 명분을 만들어서 빠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고점을 완벽하게 뚫어낸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만큼 시장이 강하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점에서 나오는 차익 실현 매물이 이번 구간도 요 정도 부근에서 또 마무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못 들어간 사람들이 또 받쳐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래의 국장은 늘 그래 왔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지금장의 핵심 포인트는 좀 이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여러분들 너무 쫄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현대오토에버에 대입을 시켰을 때 지금 같은 구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 확률이 높은 쪽에 베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 약 5일선 부근, 요 정도 부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러한 기준점, 이러한 전제 정도는 좀 깔고서 오늘의 영상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상승세를 탄 현대오토에버의 특성, 바로 이 5일선과 11선을 붙이면서 상승한다는 거죠. 제발 흔들리지 마세요. 이해되시나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현 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이 돈을 벌어가는 게 현 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막론하고 최근에 장이 좀 이렇게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국장의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이 9시
오전 9시, 우린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돈을 벌어 가시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일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의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 요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당일 급등 종목 공략하시려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5월 14일 어저께 목요일이었죠. 자,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어젯밤 10시 15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5월 15일 금요일 석주픽 오늘 관심 종목은 아이로보틱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좀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자, 오늘도 무조건 로봇 테마, 그 중에서도 이 머스크와 엮여있는 종목들을 보자. 자, 오늘 새벽 이 머스크가 말을 하길 현재 휴머노이드의 핵심은 일체형 구동계다. 특히 이 일체형이라는 워딩 콕 집어냈었거든요. 게다가 이 아이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하필 또 공교롭게도 어제 시간에서 리브랜딩에 대한 공시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일봉상 5일선 이 단기 평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의 봉은 빼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냐면 이 3박자가 또 딱딱딱 들어맞았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 수급입니다. 최근에 재상승이 동반된 요 시점 거래량이 또 완벽하게 붙었었죠. 이거는 뭐 거의 매집봉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강한 수급이 동반되다 보니까 자, 이렇게 쏟아냈던 구간 그리고 수차례 돌파 시도 끝에 올라온 구간에서 어제 딱 걸친 채로 마감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빠지긴 했어도 이 구간에서만큼은 여러분들 이 기대해볼 만한 포인트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정배열 직전의 구간 어제 5일선에도 딱 걸친 채 마감이 됐었잖아요. 보시면 뭐 이때 확률상 다를 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는 이 뉴스죠. 어제 이 시간에서 공식까지 나왔다, 뉴스까지 붙었다. 이거는 우리가 공략을 안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배팅을 분명 해볼 만한 자리였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손익비도 굉장히 좋은 자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1시간 봉을 보면 최근 이 아이로보틱스만의 이렇게 좀 특성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9시만 됐다 하면 크나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재 구간 역시 이 지지와 손절 구간이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좀 시가로 베팅을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아이로보틱스 오늘 금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5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또 그냥 대박이 났죠. 자그마치 29.96% 상한가 바로 직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얼마가 수익이 났던 거예요? 보시면 시가를 단 1.27%, 단 2%도 띄우지 않고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러퍼기 잡아도 최소 27, 8% 이상은 수익이 났던 거였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미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라는 거고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고작 몇 분 만에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돌아오는 월요일장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요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쉽게 요 돈 벌어가시라는 거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이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이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라고 해서 달라질 거 없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요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밑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이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현대오토에보의 대응 전략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전히 우리 현대오토에보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를 완벽하게 유지를 시킨 상태라고 좀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최마지노선은 여기 54만 3천원 부근이지만 우리의 실질적 대응 구간은 여러분들 이 5일선과 11선 부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렇게 상승세를 탄 현대오토앱의 특성, 바로 이 5일선과 11선을 붙이면서 상승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아직 깨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도 이 변동성이 동반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5일선 우리는 매수로서 대응을 했죠. 다음 주는 이 11선이 더 분명히 올라와 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만약 중첩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2차 대응 구간, 2차로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장세가 또 하루아침에 돌변할 수가 있는 게 여러분들 지금의 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는 요 11선과 중첩이 되는지 접촉이 되는지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주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대응 구간이자 또 2차 지지 구간,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가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자, 어제의 미장은 이렇게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었는데요. 자, 하지만 우리 금요일의 국장을 보았을 때는 아니 이게 웬걸 정반대의 장이 펼쳐졌었죠. 이 블룸버그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국장에 대한 문제점을 헤드라인으로 잡았던 것인데요. 자,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 미국의 고용지표, CPI, PPI 모두 다 좋게 나왔었고요. 미중 정상회담도 뚜렷한 결과값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이 엔비디아만의 실적 발표만은 우리가 앞에 두고 있는 거죠.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는 확률에 베팅을 해야 되고 더 이상 떨어질 명분은 조금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단기 충격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지금의 장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돈을 언제 벌 겁니까? 공략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자, 돌아오는 월요일장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좀 짧게라도 여러분들께 좀 요약을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나스닥은 무려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급락을 좀 했었는데요. 현재는 당연히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역대급 청산이 좀 발생을 했었는데요. 약 20빌리언, 한국 돈으로는 거의 30조 원에 가까운 역대급 청산이 좀 났었는데 이러했던 이유에는 역시나 이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강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걸 수도 있겠고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간에 지금 손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경제가 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인지를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중국 경제를 이 박살내고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좀 약달러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러한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 중국을 소비 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 전에 있었던 1차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게 이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사인을 받아냈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이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이제 중국이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소비해줄 수 있는 나라로 협상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했었다. 자,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은 우리한테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당장 금요일장까지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분명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렸던 게 맞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그게 지금은 또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소가 될 것만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하락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것 또한 우리의 분명한 좀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조건적으로 견뎌내야만 해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석주였고요. 시청 감사합니다.